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들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도움 항상 주던 사람이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나를 안 도와주는 경우. 이럴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죠. 배신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세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러면서 흥분하는 거죠. 겉으로 크게 이제 뭐 이렇게 막 표를 안 내더라도 마음속으로 굉장히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비슷하죠. 나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이 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무슨 뭐 다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데 상담하다가도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리더로서 굉장히 정말 개인적인 것까지 다 챙겨줬는데 그렇게 막 정말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뭐 믿고 가겠습니다 하던 이제 후배 직원들이 그때 이미 이제 다른 어떤 경력직 다른 회사를 막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다. 면접도 보고 다니는 중이었더라.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문제는요, 그 배신감이 어떤 나한테 피해를 막 이렇게 세게 주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고맙게 한 거에 대해서 나한테 어떤 되갚음을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함정에 이제 누구나 빠지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보호막을 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보호막인가 하면요. 누구한테 뭘 해주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후배가 창업을 하는데 내가 원래 전문 분야가 뭐 인테리어, 디자인, 뭐 세무 문제, 마케팅 아무튼 그런 거라고 쳐요. 그런 걸 이제 조언해 달라고 해서 아는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나도 시간을 내서 도와주고 정말 후배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렇게 이제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물심양면으로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해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은 완전히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너만 잘 되면 고마운 거다. 해준 거를 잊어버려야 배신감을 안 느끼는 거죠. 이제 뭐든지 콩알 한쪽도 건네는 사람은 잊어버리고 받는 사람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좋은 인간관계로 해서 우리가 좋은 일인데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콩 한쪽 받은 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콩 준 사람만 내가 너 콩 한쪽 줬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는 경우는 그 관계는 깨집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이제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누구한테 뭘 해주면서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도로 이제 되갚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내가 아예 그렇게 해주지도 않는 게 그게 차라리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뭐 누구한테 뭐 해주고 나서 뭐 내가 다 키운 거야, 뭐 내가 그거 시켜줬어, 뭐 이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늘 이제 항상 마음이 허허로운 거죠. 그야말로 인간관계 회의감을 느끼고 본인이 이제 속이 쓰린 거고. 그게 뭐 누구한테 좋을 일이겠어요. 본인한테만 손해보는 일이겠죠. 다음 볼까요? 필요할 때만 결국에 내가 쓰이는 용도였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우리는 인간적인 회의감을 느낍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항상 이제 부탁을 막 들어주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거절했더니 10번 들어줘도 한 번 거절했더니 정말 이런 것도 정말 내 부탁을 거절했다고 그러면서 매정한 사람이랑 여기저기 막 소문내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늘 사람 좋다, 이제 그런 소리가 듣고 싶은 사람, 그야말로 이제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남의 부탁 잘 거절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들어주다 너무 힘드니까 나도, 이건 아니다, 여기까지는 아니다 싶어서 이제 한번 딱 거절했더니 남의 부탁은 다 들어주면서 내 부탁은 안 들어준다고 막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다니는 거죠. 10번 들어주다가 한 번 맘먹고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적으로 돌변하는 회사 동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누구든 뭔가 필요할 때만 연락 올 때도 이제 그런 어떤 회의감을 느끼죠. 이제 내가 뭐 여행사를 한다. 특히 뭐 항공사에 다닌다. 이러면 뭐 급하게 숙소가 필요하거나 티켓이 필요할 경우에만 연락해오는 사람. 그때만 연락해오고 뭐 명절이고 뭐 어떤 때고 뭐 전혀 연락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또 이제 회의감 느끼죠. 그리고 또 이럴 때예요. 일방적인 대화. 누구를 만났는데 나의 어떤 그런 신변의 변화나 어떤 나의 어떤 안부에 대해서 이런 방구 관심이 없어서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다 끝나는 사람, 다 얘기해놓고 막 편하게 이렇게 가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또 인간적으로 회의감 느낍니다. 이 세 가지 상황에서 이제 저 사람 계속 내가 보고 지내야 되나? 이제 이런 회의감이 들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세 가지 케이스는 인간적인 관계가 기본적으로 이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이제 이용당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특히 이제 사람 좋아하고 주변에 이제 사람이 나를 찾으면 내가 이제 인기 있는 사람이다. 이제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이런 걸 굉장히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내가 지금 맺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이제 바탕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게 바탕이 되지 않고 그냥 그 일방적으로 이용을 당하면서 결국에 나중에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는 이제 내가 이제 상처가 굉장히 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대처법을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였던 경우. 그 내가 이제 어떤 필요할 때만 이제 한번 늘 도와주다가 이제 한번 거절했더니 어때 매정한 어떤 사람 취급을 당한 그런 경우에는요. 일단 이제 호부 잡힌 거죠. 이제 너무 잘해준 것도 별로간 고마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앞에 쪽에서 잘해줬던 것도 고마움이 없었던 거고 당연한 걸로 여겼었고 이제 인간적인 관계 형성이 돼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관계는 더 이상 의미 없는 거죠. 이제 내가 뭔가 제공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관계. 이런 게 무슨 어떤 나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생색을 너무 냈든지 아니면 뭘 해줄 때마다 그에 걸맞는 대접을 요구했던지 그것도 아니야. 그냥 일반적이나 우정이나 신뢰 없이 그냥 이용만 당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 관계는 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계속되면 이제 내가 이제 상처 입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 온다고 하는 건 이제 내가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이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거 오케이.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니까 필요할 때만 연락해. 그럼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게 상관없어. 라고 이제 그냥 가는 거고 그 사실을 일단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저 사람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그래도 나는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해줄 수 있으니까 오케이. 뭐 못해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상황을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나한테 원래 연락하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내가 그걸 알면서도 나는 계속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떤 이제 내 마음이 탄탄한 건데 그러지 않고 저 사람은 나하고 굉장히 좀 친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내가 그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만약에 그가 거절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나한테 또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알고 있는 거 나는 그런 줄 내가 알고 있어 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 같아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후배인데요. 뭐 어느 때도 계속 조용하다가 뜬금없이 연락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누굴 소개해 주세요 라든지 뭘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할 때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원래 그런 친구구나. 후배인데 원래 그런 친구구나. 그럼 뭐 힘든 일도 아닌데 알아봐줘? 오케이 알아봐 줄게. 도와줘? 오케이 도와줄게. 그냥 너 잘 살면 오케이. 그래가지고 너한테 도움이 된다면 오케이. 그러나 너는 그럴 때만 연락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기대하지는 않아. 이걸 이제 알고 있단 말이죠. 이래야지 회의감을 느끼거나 상처 입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그 예에 대해서는요. 일방적으로 만나서 나의 안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본인 이야기만 쏟아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내가 이제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당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난번 이제 재생 목록에 보시면 감정 쓰레기통에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볼까요? 일하면서 친해진 사람들이 퇴사 후에 태도가 탁 달라지는 경우. 이럴 때도 인간적인 회의감을 느낍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이건이야말로 정말 상처 입기 딱 좋은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모든 은퇴자들이 이제 직장 은퇴한 사람들이 다 겪는 경우예요. 오랜 시간 공직에 있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일하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 일하다가 퇴직하면 이런 심정들을 한 번씩 느끼는데 그 몇 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엄청 친한 척하고 실제 나도 친하다고 느끼고 이제 거래처를 떠나서 굉장히 좋은 지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회사를 그만뒀을 경우 그 명함이 없어지는 순간 나한테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반대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회사 그만뒀으니까 우리 진짜 이제 친구합시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한결같은 친구로 오래 가죠. 그런데 이제 전자인 경우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 살았나?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명확하게 생각해야 할 거는 여기서 이제 포인트. 사람들은 다 다르다. 관계에 있어서 다 다르다.
관계가 나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어떤 유익함이 있는 관계만 중요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인간적으로 관계 자체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걸 인정하면 별로 회의감을 느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동일하진 않지만 저 사람의 가치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폄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게 나 자신한테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이제 나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사고의 폭,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네 라고 폭을 넓히는 그냥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자기한테 뭔가 도움이 돼야지만 인맥이라고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상황이 없으면 나는 더 이상 볼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사람 자체를 중요한 사람도 있고, 그걸 다 그냥 수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난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걸까? 이런 걸로 막 좌절하고 우울감 느끼고 대인관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나는 있어만한 존재야, 이런 생각이 들면 가시방석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회사가 즐겁지 않고. 회식을 하면 분위기 메이커가 되는 사람이 있죠. 막, 누구 안 왔어? 누구 안 왔어? 왜 안 와? 빨리 오라고 그래. 어디 있어? 전화해봐. 막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와서 이제 앉아 있어도 별로 그다지 말도 안 시키고, 맞는지 마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저쪽에 앉아 있는데도 굳이 막 김대리 일로 와봐, 술 한잔해, 일로 와봐, 막 이래서 막 불러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고, 옆에 있어도 말 한마디 별로 안 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회식을 한다고 그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막 회식 테이블별로 있는데,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회식도 못하지만 계속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밖에서 그냥 물 마시고 전화하고 그냥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 피우고 이러면서 그 시간을 굉장히 어거지로 때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들이가 있었고 누가 축하할 일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가자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지? 이런 걸로 굉장히 회사 안에서도 이제 충격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친구들도 봤더니, 인스타를 봤더니 번개로 다 모였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연락이 없었는데. 그래서 약간 서운해가지고 이제 전화해갖고, 야, 모임에서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라고 하면, 아이, 너야 항상 바쁘니까 그랬지, 이거 번개였거든. 이러고 나면 이제 굉장히 또 이제 회의감을 느끼죠. 그냥 되는 애들만 전화한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쓸쓸해지겠죠? 이런 슬픈 상황이라도 너무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자책하고 위축되고 주눅 든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현타가 오면 내 탓을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무심한 저들의 탓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이제 가장 여기서 또 포인트는 뭔가 하면, 지금 이런 어떤 나의 어떤 이미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걸 내가 원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난 이렇게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라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인간관계를 꾸려가는 상황을 만들어 보겠어, 적극적으로 만들겠어, 이걸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으면 선택을 안 해도 돼요. 물론 선택을 안 하면 이제 그냥 그런 노력을 하느니 그냥 이렇게 진행했어 하면 오케이. 근데 선택을 하면 어떤 이제 그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회사라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크게 밝게 인사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반은 이미 된 겁니다. 밝게 인사하고, 인사가 좀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왜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 못하는 게 쑥스러워서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밝게 안녕하세요, 누구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게 익숙해지면 플러스 알파, 이제 칭찬화법. 안녕하세요, 머리 자르셨나봐요, 되게 좋아 보여요, 이런 거. 그리고 안녕하세요, 출장 다녀오셨죠? 어제 애쓰셨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나의 존재감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인사만 하는 거, 밝게 인사하고 플러스 알파 하는 거.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 상황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노력이면 됩니다. 그 노력에 대한 간단한 팁들을 요새 위치장 수업에서는 많이 전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인간관계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데 잘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 나눴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로 행복해지십시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